스타일 프레임 폴더를 열으셔서 연습 폴더 예제를 열어주시면 이 게임보이와 키링이 나오는데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실 때 카메라 뷰가 고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패널을 열어볼 건데요. Shift C를 누르셔서 뉴 패널, 뉴 뷰 패널이라는 패널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카메라를 자유롭게 회전하시면서 키링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링을 배치하고 나서 카메라도 지금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탑뷰에서 봤을 때 카메라가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이유가 지금 제가 이거를 잠가놨기 때문인데 잠금을 풀어주시고 회전과 이동을 통해 원하시는 키링의 각도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다음에 락을 꼭 해주셔야지 카메라 잡아놓은 게 이동이 안 되거든요. 이걸 락을 꼭 다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키링 배치와 모델링 배치가 다 끝나고 나서 옥테인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옥테인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저는 패스 트래킹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패스 트래킹을 사용하시면 되고 아마 기본 세팅으로는 다이렉트 라이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다이렉트 라이팅을 패스 트래킹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맥스 샘플이 아마 16,000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 16,000으로 하면 렌더링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그 정도까지의 노이즈 계산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최종 아웃풋으로는 1024 정도의 수치를 조절을 했습니다. 메인 재질의 스페큘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12 정도로 줬고 스캐터 뎁스는 제가 SS 재질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6 정도로 줬습니다. 그리고 GI 클램프는 빛의 광량인데 이것도 너무 많은 수치로 하게 되면 오브젝트에 라이트가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한 10 정도로 조절해 줬습니다. 그리고 세팅에 들어가셔서 이 인바이먼트 컬러를 블랙으로 해주시고 라이팅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옥테인 세팅에서 인바이러먼트를 블랙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검정색 화면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뒤에 배경 그라데이션을 깔아줘서 디자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린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디자인을 해줬는데 이걸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의 HDR 인바이러먼트를 꺼내주시고 그러면은 원래 블랙인 상태로 지금 보이죠? 여기서 컬러를 노드에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지우시고 그라디언트 그냥 그라디언트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회색으로 보이는데 그라디언트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타입을 여러 가지로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원형으로 이거를 인버트 시켜서 이 끝에 부분이 블랙이 들어가게끔 지금 설정해줬는데 이게 지금 레디우스 값을 줄이면 지금 이렇게 끝부분이 끊겨져 있는 게 보이시죠? 저는 이 끝부분은 블랙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어서 이거를 체크를 해제를 시켜준 다음에 X, Y, Z의 값을 움직여서 이 뒷배경에 비칠 수 있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대충 이 정도 수치로 조절해줬고요. 그 다음에 어울리는 컬러는 여러분들이 꼭 초록색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이 오브젝트와 어울리는 색깔을
뒤에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원하는 색깔을 다 깔았으면 지금 이 색깔이 지금 제품에 묻어 있잖아요. 이거는 배경으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HDR에 들어가 보시면은 타입이 있거든요. 이거를 비지블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백플랜트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품은 지금 블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경으로 깔아줬고요. 이 배경이 깔아져 있는 상태에서 라이트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라이트의 오브젝트 키라이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게임보이의 메인 키라이트는 오른쪽 상단 위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이 윗부분에 가장 많은 빛이 닿을 수 있게 조절을 해줬고요. 그리고 왼쪽에도 키링용 키라이트를 하나 달아뒀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메탈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없어서 좀 밋밋하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필라이트 메탈 부분을 하나 달아줘서 메탈의 반사를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게 라이트를 배치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밑부분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하단 필라이트를 통해서 밑부분이 너무 어둡지 않게 라이트를 세팅해줬고 사이드 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왼쪽 부분이 너무 어둡지 않게 설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안쪽이 PCB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 어둡게 처리가 돼 있어서 조금 PCB가 조금 잘 보이게 설정해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백라이트인데 이 백라이트가 없을 때도 물론 제품이 투명하게 잘 보이지만 저는 이 제품이 조금 더 투명하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백라이트를 하나 깔아줬어요. 근데 이 백라이트에 제가 그라데이션을 넣어줘서 색깔로 라이트가 들어갈 수 있게 설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비지블을 켜주면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디스플레이 라이트를 따로 쳐줬는데 이게 지금 키라이트의 디스플레이 글라스 부분에 라이트가 비춰져 있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살짝 앞부분이 날아갈 수가 있어서 저는 디스플레이 라이트를 따로 설정해줬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라이트 영향받지 않게 3번으로 지정을 해줬고 이 글라스 부분에 보시면 3번이 지금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디스플레이 라이트를 4번으로 지정해서 이 글라스에서는 4번 라이트만 영향이 갈 수 있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게 뭐 PCB도 있고 뭐 이런 필라이트 메탈 부분 이렇게 설정을 따로 해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그에 들어가셔서 옥테인 렌더의 태그에 오브젝트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브젝트 레이어에 라이트 패스 여기서 해제를 했다가 체크를 했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셔서 다양하게 라이트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라이트에 제가 이미지 텍스처를 하나 넣어놨어요. 이 이미지 텍스처를 넣으면 좋은 점은 이 키라이트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드에서 이 이미지 텍스처를 한번 빼볼게요. 이 부분에 라이트의 형태가 너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이 라이트의 쉐입이 보이지 않게 저는 구성을 해줬습니다. 이런 이미지 텍스처 라이트는 다른 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라이트를 켜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라이트 구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 이제 텍스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적으로 사용한 텍스처는 스페큘러 텍스처랑
플라스틱 텍스처 그리고 메탈 텍스처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은 메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탈 1번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라디언트에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솔로 노드로 보게 되시면 지금 이쪽 외곽 라인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외곽 라인이 너무 반짝반짝거려서 러프니스를 살짝 줘서 너무 반짝거리지 않게 구성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Shift C를 눌러서 옥테인 노이즈 노드를 하나 열어주고 이걸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로 하게 되면 거의 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메탈에는 반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감마랑 컨트라스트를 조절을 해줘서 너무 반사가 없어지지 않게 이렇게 구성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다가 이 중간에 옥테인 그라디언트 노드를 연결을 해둘 수가 있는데 이거의 역할은 대비를 좀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솔로 노드로 보시면 지금 이 정도에서 이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 블랙 부분에 이 컬러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라디언트 노드를 조이면 조일수록 대비가 엄청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얀 부분을 조금 더 많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조금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옥테인 그라디언트 노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메탈 1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메탈 2번에는 이 가운데에 패턴이 들어가 있잖아요. 노멀 텍스처를 사용을 했는데 이미지 텍스처를 불러오는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솔로 노드로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크기가 너무 커서 트랜스폼을 저는 조금 줄여줄게요. 한 0.4 정도로 주면 적당할 것 같아서 0.4 정도로 줬고요. 이렇게 노멀 텍스처를 넣어주시고 트랜스폼으로 크기를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러프니스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중간중간에 살짝 반사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러프니스를 텍스처를 통해서 약간 밋밋하지 않게 구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텍스처를 아무거나 불러오셔서 이거를 연결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블랙 부분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옥테인 그라디언트 노드를 연결을 해서 이게 너무 블랙이지 않게 그리고 이 흰색 부분도 너무 사라지지 않게 대비를 조금 조정을 해서 구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기는 뭐 더 키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것보다 더 작게 구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해서 메탈 2번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메탈 3번도 사실 1번이랑 똑같이 노이즈 텍스처를 넣었거든요. 이것도 자유롭게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쪽에 디스플레이 옆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사용한 거는 노이즈랑 레드, 그라디언트, 그리고 이미지 텍스처를 사용을 했어요. 이 이미지 텍스처를 사실 바로 러프니스에다가 연결을 해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스크래치만 들어가기에는 조금 심심하고, 이 씬을 구성을 했을 때 잡은 컨셉은 오래된 게임기가 컨셉이었기 때문에 다른 텍스처를 섞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애드는 그 밝은 부분을 더하는 노드이거든요. 솔로 노드로 이 노이즈를 보면 이 하얀색 부분의 영역이 보이시죠? 이 이미지 텍스처를 보면 이 부분에 노이즈 하얀 부분이 올라가는 거여서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벗겨질 수 있게 배치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살짝 스크래치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광택이 벗겨져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이즈 텍스처 노드를 써도 되고, 아니면 또 이미지 텍스처를 하나 더 갖고 와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지금 이 밑에 있는 이미지 텍스처 이 부분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 중간에 옥테인 그라디언트를 하나 넣어서 조금 대비감을 강하게 조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러프니스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텍스처를 두 개를 써도 되고, 아니면 노이즈 텍스처를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주시고, 저는 여기에 옥테인 그라디언트를 하나 넣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줬어요. 그럼 가장 이제 메인인 게임보이의 스페큘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노드를 이렇게 사용을 해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유니버셜 매테리얼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 이 바디에다가 일단 넣어볼게요. 이게 옥테인의 스페큘러 매테리얼이 따로 있는데, 저는 유니버셜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 스페큘러 노드를 만드는 편인데, 이 유니버셜 스페큘러 매테리얼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알베도의 색깔을 블랙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트랜스미션에서 스페큘러, 이 수치를 해도 지금 블랙으로 돼 있잖아요. 이 밑에 있는 걸 1로 하게 되면 이제 투명한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살짝 탁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이 이유가 이 페이크 섀도우가 켜져 있지 않아서 조금 어두운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크 섀도우를 꼭 켜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직 유리 질감이잖아요. 일단 저는 이 미디움의 스캐터를 사용해줬는데 이게 지금 블랙 컬러로 지금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걸 만약에 화이트를 넣게 되면 살짝 불투명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없을 때 이쪽 매각 쪽에 블랙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블랙 라인이 보이면 조금 유리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스캐터 미디움을 통해서 이 외곽 라인에 있는 부분의 블랙 값을 조금 옅게, 그래서 조금 더 플라스틱 느낌이 나게 구성을 해줬어요. 만약에 색깔을 변경을 해주면 이게 이 외곽 라인에 약간 하얀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외곽 라인도 이 컬러를 따라가 주는 게 좋거든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어서 제품이 파란색이면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을 넣어주면 조금 더 파란 플라스틱 느낌이 강조가 돼요. 저는 이 씬을 구성할 때 컨셉이 오래된 게임기 컨셉이었다 보니 이 외곽 라인이 약간 땅에 떨어져서 스크래치가 생기는 걸 표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노드를 연결을 하면 이쪽에 약간 스크래치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러프니스에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커버처에 대해서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이 커버처를 보시게 되면 이 외곽 라인에 지금 하얗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모서리를 따주는 노드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연결을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과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수치를 레디우스를 좀 줄이게 되면 이 면적을 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강도도 좀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오프셋의 모양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각 라인에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이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얀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얀 부분에 스크래치를 넣어서 빼줄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트랙트를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 스크래치를 연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스크래치로 블랙 값을 추가시켜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구성을 해줬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외곽에만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오래된 게임보이 특성상 이 안쪽에도 조금 스크래치가 있어야 돼서 애드로 손때로 벗겨진 이런 이미지를 추가를 해서 이 애드에다가 추가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애드만 사용했을 때랑 느낌이 달라지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브트랙트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텍스처의 다양성이 있게끔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과 이미지 텍스처들은 다양한 텍스처를 써보셔도 됩니다. 이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범프를 사용해 볼 겁니다. 이 범프는 저희가 이 사용했던 텍스처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대신에 이 강도를 좀 조절해줬어요. 지금 거의 블랙에 가깝죠? 근데 이거를 그냥 바로 범프에 연결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엄청 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하나 연결해서 이렇게 솔로노드로 보면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줬고 솔로노드를 풀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하얀색 이 부분만 지금 범퍼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강도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약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커버처랑 서브트랙트, 애드, 그리고 그라디언트 이걸 통해서 키캡의 플라스틱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버튼 부분을 디자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재생을 시키면 이미지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이미지 애니메이션을 불러오는 방법은 제가 이 텍스처에다가 지금 넣어놨는데 이 0000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하게 되면 지금 재생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탭에 들어가서 이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애니메이션 부분이 한 폴더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 링크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324프레임을 지금 찾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루프를 시키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기본 애니메이션을 활성화 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텍스처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구성을 할 때 이 뒷부분에 스크린을 하나 깔고 그리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앞에 있는 스크린을 깔아서 이 위에 있는 스크린에 오포시트를 빼줬거든요. 그래서 오포시트를 빼서 애니메이션을 했을 때 이 꺼져 있는 애니메이션은 유지가 되고 켜져 있는 애니메이션만 좀 활성화돼 있게끔 구성을 해줬습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커버처랑 서브트랙트랑 애드, 이미지 텍스처 등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질감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